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개비의 안시주입니다. 제가 생체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긴장하면 가끔 졸거든요. 지금 굉장히 긴장돼 있고 이거 강연을 하다가 졸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더라도 여러분도 긴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주제는 나는 나만의 창조적 시간을 희망한다. 갭이어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것으로 얘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보통 꿈을 꾸는 시간을 1세부터 30세까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을 청년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제 1세부터 7세까지는 아무것도 몰랐고요. 7세가 돼서 이제 꿈에 대해서 부모님들과 주변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야유회나 소풍을 가면 꼭 단상 같은 데 올려놓고 너의 꿈은 뭐니?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정말 알 수가 없죠. 내 꿈이라는 게 뭐길래 날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7세를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학교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에게 고등학교는 전쟁이었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고등학교 한 모두 다가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생활을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헐! 딱 잡니다. 그럼 끝이 납니다. 예. 우리의 고등학교는 정말 전쟁 같았는데 3초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1살 때 20살이 되면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죠.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 그리고 저에게 성인이라는 자격이 부여되게 됩니다.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외박도 술도 마실 수 있고 합법적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죠. 정말 좋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캔디가게나 문방구에 처음 갔던 것처럼요. 대학 초기 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초기 영상을 또 담아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헐! 이렇게 되고요. 예, 1초 만에 끝납니다. 예, 굉장히 부끄럽네요. 예.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어난 자리 앞에는 소주가 있었고 그 소주는 어제 대학생 초기에 술을 먹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시기가 보면 9시 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9시가 벌써 됐기 때문에 수업은 지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숨 더 자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23살까지 가게 되면 나에게 난관이 하나 더 생기는구나. 취업이란 걸 시작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스펙기라고 저는 정의를 냅니다. 스펙을 쌓아야 되는 시기죠. 3종, 5종, 7종. 여기까지는 우리 노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노력으로 될 법하거든요. 근데 9종이 나오면서 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도 억울한데 저보고 성형수술을 하라고 하더군요. 이런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취업을 해야 되는 기간이 오고 27살이 됩니다. 대학에서 한 발씩 떠나가 대기업에 노크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원서 지원서는 50개, 100개, 200개씩 써야 되고 만약에 내가 이곳에 들어가도 내 길이 맞는지 내가 하는 것이 맞는지 난 이곳에서 무엇을 하게 될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과연 우린 이렇게 1살부터 30살까지 꿈을 꾸는 시기라고 얘기하는 이 기간을 보내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30살이 됩니다. 내 20대는 날아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리고 취업은 점 내기로 표현했습니다. 예. 이걸 우리나라 전체에다 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모님과 가정이 원하는 대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갔고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사회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근데 이 시기에 한 해에 6만 명이 유학이나 공부를 위해서 자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기, 스펙기, 취업기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꿈이 없어서 노는 20대가 35만 명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힘든 여정을 마치고 꿈인지 꿈이 아닌지도 모른 채 취업을 해도 1년 안에 40%의 청년들이 이직을 합니다.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아마도 자신이 생각했던 직장과 자신이 원했던 꿈과 일치하지 않아서일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이유를 저는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왜 이럴까? 우린 도대체 왜 이럴까?
한국이란 사회에서 좀 더 우리가 꿈을 꾸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청년기를 맞이할 수는 없을까? 최근에 또 새로운 답을 얻었습니다. 영국에서 마라톤을 했습니다. 1등으로 잘 들어왔고요. 나머지 뒤에 있는 5천 명은 탈락을 했습니다. 2, 3등이 다른 길로 가버린 거예요. 나머지 4,998명이 이걸 따라갔습니다. 아,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 앞 사람이 가니까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가고, 옆 사람이 뛰니까 나도 같이 뛰고, 뒷 사람이 앞으로 간다니까 나도 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길, 나에게 맞는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남들 따라서 간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과연 나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처음에 유치원이라는 초등학교라는 곳을 다니며 부모님 그리고 가정에 시킨 선택을 했고, 사회가 의무교육, 반의무교육에 의해서 고등학교라는 곳을 다녔습니다. 이제 내가 성인이 됐으면 나에 맞는 내 길을 가도 되는데, 우린 또다시 대학생이 돼서 무엇을 할 줄 모르며 또 취업과 스펙에 열광을 하고 지나가고 있는 거죠. 분명히 다른 색깔의 길, 다른 방향의 길을 가도 되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 방향을 설정할 때, 다른 색깔을 만들어낼 때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뭘 해야 될까요? 이걸 갭이어라고 합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학업을 병행하거나 학업을 잠시 쉬고 갭이어라는 기간을 가짐으로써 봉사, 교육, 창조적인 일들을 본인들이 창조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본인에 맞는 일들을 해보고 진로 지도와 적성을 본인 스스로 찾아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빨간색으로 쭉 달려오다가 잠시 쉼표나 블랭크를 갖고 여러분들의 색깔, 여러분들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이 갭이어라는 제도를 문화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지원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왕자가 했을 정도로 보편적이고, 최근에 헤르미온느가 할 정도로 이 정도로 최근까지 이끌어온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아일랜드가 다시 받아들여서 고등학교 1학년을 트랜지션 이어라는 이름으로 선택하게 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학교 3학년이 끝나고 고등학교 1학년이 선택제인 거죠. 고등학교 1학년을 선택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서 대입을 준비합니다. 그렇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을 선택하면 오전에 3, 4시간만 공부하고 오후에는 봉사활동을 하든지 직장 체험을 한다든지 연극 활동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일들을 합니다. 이게 유럽이 받아들이고 미국과 캐나다가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이비리그의 학교들 역시 갭이어를 지원하고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버드의 97.5%, 8% 하는 졸업률은 갭이어가 첫 번째 이유라고들 얘기합니다. 한국의 졸업률이 40%, 50%인 거에 비해서 조금 놀라운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프린스턴은 브릿지이어라는 자체 갭이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MIT는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역시 이걸 받아들이고 최근엔 일본 역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동경대가 가장 먼저 시행하였습니다.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이 이처럼 학교를 다니면서 성인이 되기 전에 잠시 본인에 대해서, 본인의 호기심에 대해서, 본인의 앞으로의 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대부분 카테고리는 이 4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직장 체험인데요. 직업 체험에 관련된 직장 체험인데요. 산업군에 따라서 본인의 원에도 그곳이 맞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업군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직장과 산업군에 따라서 본인이 생각한 것과 본인의 꿈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2주 또는 3주를 일해보는 걸 얘기합니다. 또는 주에 2, 3회를 그곳에 나가서 직장 체험을 하는 걸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우리가 학문 연구와 진로 상담들은 꾸준히 하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잘못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세상이 커피나 와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곳은 없죠. 이것들을 본인의 갭이어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테마 여행과 갭이어 여행이 있는데요. 와인을 하나 갖고 얘기하면 칠레, 호주,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곳들에서 와인을 배우고 와인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갭이어 여행은 다양한 갭이어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하나하나 연결해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아시아에서는 그 개발도상국의 자립을 돕고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걸 돕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이 갭이어 여행들로 많이들 짜져 있습니다. 봉사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의 봉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기획봉사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부터 벽에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봉사가 됐을까요? 아마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이 환경에 그림을 그려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을 다시 보게 되고 그곳에 쓰레기나 다른 것들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잘하는 것을 그곳의 사람들과 나눈 것입니다. 최근에는 쓰나미 지역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이 매니큐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유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 쓰나미를 겪은 지역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성이 높아지고, 근데 이 매니큐어라는 간단한 도구로 하나를 해결하면 기분이 좋아진 것만으로도 쓰나미 지역을 복구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노란색이 있는 곳들은 갭이어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파랑 풍선은 제가 한국 갭이어를 만들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프로그램을 만든 곳들이기도 합니다. 갭이어의 효과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틀즈는 본인의 앨범을 첫 시작을 독일에서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J.K. 롤링은 포르투갈에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포르투갈에서 해리포터의 초판을 적었다고 얘기합니다. 휴잭맨은 본인의 연기 생활을 갭이어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다고 했고요. 구글 회장은 현재도 갭이어 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왜 웃으시죠? 저랑 비교돼서 그런가요? 로이킴 역시 본인의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갭이어를 갖겠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전문 교육인 가수의 교육을 받으며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떠났던 김희산 씨 역시 제주도에서 한 달간 머무르며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여행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대입했을 때도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갭이어를 가진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 아무도. 그러나 갭이어를 갖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갭이어의 장점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고 원동력이 생기며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살아가는 법, 자신만의 스토리를 갖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전략하고 학업 능력이 오른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을 전략하고 학업 능력이 오른 것은 그 시간 동안 목표를 설정했을 때 좀 더 빠르게 자신의 목표에 맞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생기실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휴학과 갭이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휴학과 갭이어의 차이점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성 부분에서 다르실 겁니다. 진정성이란 것은 자신이 원해서 하는 건데요. 아마도 휴학은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시는 걸 겁니다. 그리고 또는 지쳤거나요. 근데 갭이어라는 것은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꿈, 자기의 내면을 그 호기심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일 것입니다. 프로그램 역시 다릅니다.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갭이어에서는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의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스킨스쿠버 강사가 1년에 버는 연봉을 생각보다 대기업보다 좋은 직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 역시, 추천 시기 역시 다릅니다. 휴학 같은 경우는 지쳤거나 졸업을 앞두고 진행되게 됩니다. 갭이어는 성인이 되기 전에 당신들이 나아갈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라고 해서 성인이 되기 전에 보통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도 다르게 나옵니다. 토익 990점과 좋은 이력서를 얻게 되고요. 반대로 이쪽은 꿈과 자신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스토리를 얻게 됩니다. 이걸 저는 갭이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부모님과 환경에 의해서 살아왔던 방향에 잠시 휴식 기간을 갖고 내 색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나가는 방향. 그래서 전 딱 이걸로 갭이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겁니까? 저는 세계 일주라는 무전여행으로 세계 일주라는 갭이어를 가졌습니다. 1년 반 동안 구걸도 해보고 노동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많은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것이 제 갭이어라는 걸 알았고 제 갭이어를 세상의 한국의 청년들과 같이 나누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갭이어 문화를 하나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갭이어라는 게 들을만하고 해볼만 하시다 보면 저희와 함께 갭이어 문화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갭이어를 얘기했던 한국 갭이어의 안시준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